요즘 들어 사소한 것들을 자주 잊으신다고요? 뭐,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작고 잦은 깜빡임이 어느 날 기억의 문이 닫히는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불과 몇 주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3세의 신정수 어르신, 제 오랜 친구입니다. 동네에서는 저분처럼만 늙으면 걱정 없겠다는 말을 들을 만큼 활기차고 똑 부러지셨던 분이죠. 매일 산책하고 장기 두고 손주들 생일까지 외우시던 그분이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누구신가요? 거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채 바지에 실수를 하신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수 씨의 눈빛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이 어른거렸습니다. 뇌는 그렇게 아무런 예고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준비되지 않은 뇌는 더 빨리 우리를 떠난다는 것.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제가 찾은 해답, 그리고 제가 직접 지켜온 생활 습관들이 그것입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기계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비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이철환 의사, 올해로 83세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며 지금도 환자들과 눈을 맞추고 매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분명히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뇌 근육도 매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3세인데 어쩜 이렇게 말씀이 또렷하세요? 진료 중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뇌에게 체조를 시켜요.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뻣뻣해지듯 뇌도 자극이 없으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아주 조용히 모르게 진행된다는 점이죠. 실제 한 연구에서는 TV만 시청하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이 퍼즐이나 독서를 즐기는 분보다 치매 위험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모컨을 손에 든 채 뇌는 천천히 멈춰가는 중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 숨은 단어 찾기 퍼즐부터 풉니다. 눈도 침침하고 단어도 자주 막히지만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은 두뇌 체육대회처럼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둡니다. 계산하고 기억하고 농담 한마디씩 주고받는 그 시간이 제 뇌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82세의 김병선 어르신은 6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바둑 한 판과 2페이지 퍼즐을 이어오며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라며 웃으시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퍼즐, 그림 맞추기, 카드 게임 이런 것들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요즘은 뇌 훈련 앱도 많죠. 손주에게 부탁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단 20분 넘게는 하지 마세요. 뇌는 좋아도 눈은 힘들어 하니까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강력한 뇌 자극제입니다. 저도 80세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 5단어, 처음엔 외우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지금은 영어 뉴스도 조금씩 읽힙니다.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악기든 그림이든 손뜨개든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뇌에서는 작은 연결선들이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치매를 막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걷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과소평가하는 습관이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은 되살아나고 치매 위험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7%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공원 한 바퀴를 걷는 걸 수년째 이어오고 있고
작년 무릎 통증으로 2주간 쉬었을 땐 환자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기억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걷기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야 머리가 맑아졌고 그 경험은 걷기의 힘을 온몸으로 증명해 줬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생명순환입니다. 해마라는 기억 담당 부위는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데 걷기를 꾸준히 하면 오히려 다시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5분만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나가자고 할 겁니다. 자연 속 공원이나 강변길이면 더 좋습니다. 뇌가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될 테니까요. 제 환자 중 75세 이종석 어르신은 초기 치매 판정을 받고 불안에 떨었지만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한 지 반년 만에 인지 기능 점수가 크게 오르고 치매약 복용량도 줄였습니다. 걷는 건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조금은 의외일 수 있지만 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바로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자극이라고 하면 문제집이나 퍼즐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은 바로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혼잣말 없이 지내는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64%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의 넓은 영역을 동시에 작동시키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낮다는 연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론 함께 동네를 걷고 웃고 그냥 하찮은 농담 하나로 뇌를 움직이죠. 제 환자 중 박순자 어르신은 혼자 지내며 점점 말이 줄고 표정도 어두워졌지만 제가 권해드린 동네 합창단에 참여한 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노래 연습하며 새 친구도 생기고 가사도 술술 떠오르고 친구 이름도 잘 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혼자 계신 분이라면 꼭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한번 웃고 나면 긴장이 풀리고 뇌는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우울감은 낮고 인지 기능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저는 매주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만 들어도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들고 그 짧은 통화가 뇌를 환기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기술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손주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뇌를 가장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하는 것, 바로 먹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단 음식, 과자나 튀김은 뇌세포에 서서히 독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가공식품을 먹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같은 자연식은 뇌를 맑게 유지하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최근 주목받는 지중해식 식단처럼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호두를 포함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호두 몇 알은 꼭 챙겨 먹고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던 80대 초반에 식단을 바꿨고 석 달 만에 동료 의사들조차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를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인 건 바로 적게 먹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배가 7,080% 찼을 때 식사를 마칩니다.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배를 80%만 채워라는 식사 원칙을 지켜온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의 75%는 수분으로 구성돼 있어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천천히 나눠 마셔야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습관은 특별한 기술이나 약이 필요 없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를 위한 최고의 식단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다소 뜻밖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언뜻 들으면 단지 좋은 태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어르신은 긍정적인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더 높고 7년간의 추적 조사에서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국물, 산책 중 만난 이웃의 미소, 손주의 반가운 전화 한 통,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뇌에 따뜻한 반응을 남깁니다. 감사하는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 뇌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신경물질이 분비됩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실제로 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68세 김영호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에 빠졌지만 제가 권한 감사 일기를 3달간 꾸준히 쓴 뒤 하루에 5가지는 쉽게 적을 수 있다며 웃음을 되찾았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함께 향상됐습니다. 감사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훈련해 나가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 됩니다. 잠자기 전 오늘 하루의 따뜻했던 순간을 한 번만 되짚어 보세요. 그 기억 하나가 내일의 뇌 건강을 지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거나 예전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뇌는 기분 좋은 기억을 되살리며 활기를 되찾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가 더 오래, 더 밝게 살아남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실천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뇌를 위한 음식, 매일의 걷기, 사람과의 연결, 꾸준한 자극,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까지.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부딪히며 경험으로 증명해낸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규칙적인 수면, 혈압혈당 관리, 필요한 영양 보충, 하루 계획 세우기까지 함께하면 뇌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습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줄고 잠이 잘 오며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면 뇌는 더 활기를 찾습니다. 하나의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걸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5분만 걸어보는 것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어느 날 그 5분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걷는 발걸음과 나누는 말 사이에 뇌를 깨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지식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지금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하루 블루베리 한 줌을 챙기고 산책을 나가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로 쓰기 시작하는 첫 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기억을 걱정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연결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